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오늘은 본강연 19번째 시간입니다. 과거 영화를 볼 때 저런 물건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저런 걸 만드는 게 가능할까? 했던 물건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걸 볼 때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김윤희 교수님께서 상상이 현실로 영화 속 미래 소재, 플라스틱 에러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는 중 궁금한 점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실시간 방송 시청자 100분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합니다. 채팅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당첨되신 분과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께 기프티콘 드리는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윤희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화학과 김윤희입니다. 우선 이 강의의 기본은 이제 우리가 재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재료들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돌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석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석기 시대를 지나서 조금 더 단단한 것을 요구하는 뭐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를 지나서 현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이런 경상대학교 내에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이러한 탄소 화합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탄소 화합물들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공액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공액구조는 일반적인 탄소화합물들이 가지는 성질하고는 다른 어떤 전기 전도적 특성을 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연구들에 관한 일들을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2000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노벨상 수상을 한 연구들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접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현재의 시대는 우리가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합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탄소화합물들을 우리가 합성해서 이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옷,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 제가 입고 있는 옷 대부분들이 우리가 합성 섬유를 가지고서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소재들이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소재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의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용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는 뭐 우리가 바가지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실제로 뭐 박을 키워서 그거를 바가지를 만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탄소화합물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들을 이용해서 이런 플라스틱 바구니나 플라스틱 그릇을 우리가 현재는 뭐 1,000원만 주면은 다양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식음료에도 많은 이제 석유 화합물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하나 들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그 쭈쭈바나 뭐 이러한 그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오렌지 맛 향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석유화학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서 굉장히 소량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마치 오렌지를 먹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석유화학에서 출발한 플라스틱 시대가 가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적용 분야로 사용되고 있다, 소재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플라스틱 소재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의식주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그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저가의 물질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점점 좀 고부가 가치의 이러한 탄소화합물들을 이용한 소재들 쪽으로 이제 응용 분야가 넓혀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말한 재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그 플라스틱 시대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앞서의 다른 소재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가볍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값싸게 만들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장점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현실에 이제 맞춰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조금 바뀌어가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의료용으로 적용을 하거나 이러한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 소재들을 의료용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군사, 전자용 이러한 데에 이제 고부가 가치의 재료들로서 전환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그냥 우리가 굉장히 고가의 약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러한 탄소화합물에서 출발해서 만드는 부분들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군사용으로 보면은 요즘 항공기나 아니면 이제 항공 비행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되는 특성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런 가벼운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러한 세라믹이나 철기나 이런 것들보다는 가장 가벼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그러한 소재의 전환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러한 전자 소재의 이런 탄소화합물들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간단히 이러한 전자 소재를 이제 이런 탄소화합물들을 활용한 전자 소재를 만드는 일들에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사실은 제가 과거에 2002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2002년에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집에 사용하는 TV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컴퓨터 모니터나 이러한 것들이 제1세대라고 하면은 CR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화면만큼의 크기를 또 그 부피를 가지고 있는 이제 화면만 큰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그것을 쏘아주기 위한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덩치를 가지는 그러한 디스플레이가 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하기 편한 그러한 디스플레이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현재도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러한 LCD로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LCD가 굉장히 부피를 줄여주고 가볍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하기 좋은 그러한 디스플레이로서의 급격한 성장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LCD는 이제 기본 원리가 액정이라는 분자가 이제 유기물 분자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 액정의 분자가 섰다가 누웠다가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누우면은 빛이 나오지 못하고 서면은 그 사이를 통해서 빛이 나오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정 분자가 누웠다 섰다 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동작 화면을 가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든가 하면은 이러한 잔상이 남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이런 CRT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얇게 만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두께를 줄일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제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 LCD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뭐가 있을까를 2002년도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 거의 외부 창으로 사용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어떤 집에는 올레드 TV도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올레드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PDP, 뭐 FED 이런 것이 그 당시에 넥스트 디스플레이였는데, 현재는 벌써 이러한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이제 상용화가 되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올레드라는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상용화 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레드는 LCD에 비해서 잔상이 남지 않는, 그리고 매우 얇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실물보다 더 선명하다라는, 이제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보다 더 선명하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올레드 소자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소자로 뭐 전극이 있고 거기에 발광층만 있으면은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그 원리는 이제 전공과 전자가 들어가 가지고 발광층 내에서 만나서 빛이 나는 그러한 원리고, 이 삼원색의 빛만 있으면은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빛을 내면서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능동하는 그러한, 이제 다른 것은 빛이 뒤에 백라이트가 있고 그걸 조절하는 데 비해 가지고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자체 발광이라는 그러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설명하기 앞서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올레드의 뭐 빛을 내는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그린, 이제 우리 RGB가 있으면은 빛의 삼원색인 RGB가 있으면은 디스플레이의 모든 총천연색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 색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물리학적인 어떤 이제 파장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강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이라는 것은 가시광선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UV고, 그것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이 X선이고, 그것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이 우리가 보통 방사능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물질들인데, 이제 그 방사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어떤 광물이 자발적으로 복사 에너지를 내는 것인데, 그 에너지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 에너지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우리 몸 자체도 전부 다 이런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본드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사람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파장이 짧을수록 큰 에너지가 되고, 그 큰 에너지가 우리한테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색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가시광선 영역 약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를 우리가 이제 색을 나타내게 되는데, 제일 좀 가시부 중에서 제일 짧은 파장인 400나노미터는 보통 파란색을 나타내게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무지개의 보남파초 노즈빨해서 이제 빨간색은 한 700나노미터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색깔을 가지는 물질들을 우리가 화학을 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탄소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런 공액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색깔을 가지는 물질들을 사실은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이해하셔야 되는 가장 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탄소의 이중결합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전자가 안정한 궤도의 전자가 이렇게 사실은 두 개가 채워져 있다가 이것이 우리가 빛을 받으면은 이제 자기가 가장
채워진 궤도에서 채워지지 않은 다음 궤도로 이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 정도가 이제 UV 중에서도 가장 딥 UV에 해당되는 그러한 정도의 에너지가 되게 되거든요. 이 이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공액의 길이가 우리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파이 전자가 4개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한 궤도에는 전자가 2개씩 채워지기 때문에 요 부타디엔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파이 궤도가 2개 만들어지고, 불안정한 파이 스타 궤도가 2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전자가 파이 궤도에 2개씩 채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자가 전이를 할 때 여기 채워진 궤도에서 채워지지 않은 궤도로 이제 전자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이 화살표의 크기가 전자 전이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공액의 길이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전자 전이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에틸렌에서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전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약 딥 UV 뭐 한 200나노미터 정도라고 하면은 공액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게 딥 UV에서 조금 더 작은 에너지인 비지블 영역, 가시광선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길이가 한 13개 정도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색깔의 파장 중에서 약간 우리가 이제 그 13개가 되면은 그게 뭐의 구조하고 같으냐면은 당근이 나타내는 주황색이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길이를요. 그래서 그 당근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약 초록색의 빛을 흡수하게 되고 그 보색의 색깔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주황색의 색깔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빨간색을 흡수하는 물질, 그러니까 굉장히 공액의 길이가 길어가지고 빨간색을 흡수하는 물질은 사실은 눈에는 그 보색이 보이기 때문에 약 보라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을 흡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의 보색 관계인 이제 다른 색깔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액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차 사실은 빨간색에서 보라색 쪽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정확한 비교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색깔을 가지는 과일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 과일 속에는 다 이러한 이중결합, 단일결합, 공액의 길이가 적당한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적당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보라색의 가지나 보라색의 뭐 블루베리가 훨씬 더 작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고, 보라색으로 보이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보라색 과일을 먹으면은 항산화력이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요 채워진 궤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가까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 중에 산화가 굉장히 잘 된다는 이야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먹은 뭐 보라색 가지나 그 블루베리의 그 색소가 우리 대신에 굉장히 산화 반응을 잘해 가지고 내 대신에 반응을 해주니까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공액 구조를 가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액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가시광선의 빛을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공액 구조를 잘 조절하면은 우리가 파란색도 만들 수 있고 빨간색도 만들 수 있고 초록색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구조를 잘 설계하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의 가장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노벨상을 아까 3분이 받으셨는데 그 3분 중에 한 분은 어떤 걸로 받으셨느냐라고 하면은 이 공액의 길이를 그러면 굉장히 무한히 길게 하자.
그러면은 이 공액의 길이가 굉장히 무한대로 길어지게 되면은 요 전자가 전이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니까 실온에서도 전자가 지 마음대로 전이를 해서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느냐? 얘가 바로 유기물인데, 우리가 유기물 하면은 보통 뭐 아까 플라스틱 생각했지만 다 부도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공액의 길이가 확장되어진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도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기물을,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노벨상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공액 구조에 대해서 이론을 펼쳤고 실험을 실제로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무한히 길게 하면은 이게 도체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는 1차원적으로 이제 제가 길게 하는 그런 사실은 일들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는 학위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최근에 노벨상을 이 관련해서 또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1차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2차원 평면에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구조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전자전이가 쉬워지고 그걸 금속처럼 쓸 수 있을 것이다, 유기물을. 이제 그렇게 해서 받은 노벨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대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그런 퀴즈를 내서 제가 직접 대면으로 했으면은 상도 좀 드리고 했을 텐데 비대면이라 아쉽지만, 자, 그 물질이 바로 그래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핀이라는 것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2차원 평면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이다. 그래서 그 특성이 공액 구조가 되면은 굉장히 전자전이하는 게 쉬워지고 그 금속처럼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금속 재료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뭐 투명 전극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을 무한히 길게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금속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식품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지게 되면은 요 아래에 채워진 궤도가 이제 백큐ම් 레벨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공기 중에서 산화가 굉장히 잘 되게 됩니다. 아까 제 대신에 블루베리의 색소가 제 대신에 산화 반응을 해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만든 물질들이 굉장히 산화가 쉬워가지고 이제 그게 또 단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만들려고 해도 또 약간 구조가 구부러진다든가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도체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들다 보면은 완전한 도체는 아니고 반도체적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중간 에너지 레벨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운데 제일 무한대의 여기에 있는 가운데에 어떤 에너지 레벨을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위로는 쉽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채워진 궤도가 쉽게 올라오거나 하는 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하고 똑같은 원리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중간 에너지 다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쉽게 전이하도록 만들어주는 특성을 가지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공액 구조를 가진 물질들을 우리가 유기물 반도체다, 유기 반도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핀이 되면은 이제 많이 공액이 2차원 평면으로 안정화되면서 많이 그 도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지만, 이런 이제 1차원적인 어떤 그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구조로 만들게 되면은 특정한 에너지 이상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도핑에 의해서 도체가 되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의 이 공액 구조의 물질들을 유기 반도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 반도체를 지금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 1등 디스플레이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이러한 올레드 디스플레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러한
OTFT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기술로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뭐 조명 재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태양 전지라든지 센서 재료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이제 전자 재료로서 이러한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하는 연구들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면, 이제 아까 제가 노벨상 수상자분 세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아까 이제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물질을 하면은 도체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처음으로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실리콘처럼 어떤 도핑을 해서 도체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일들을 하셔서 이분이 이제 일본 분이 노벨상을 받았고,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공액 구조의 길이를 적당하게 조절하면은 뭐 파란색을 낼 수도 있고 빨간색을 낼 수도 있고 초록색을 낼 수도 있다 해서 빛을 내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올레드 소자에 적용되는 일을 해서 지금 이제 맥다이아미드 분은 이제 올레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공액 구조 물질로서 노벨상을 같이 받으셨고, 이제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은 이제 히거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 유기물이 이제 어떠한 그 이제 전기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빛을 내는 것은 이제 가운데 분이 올레드를 하신 거고요. 이 히거 분은 이제 제시한 것은 뭐냐면은 햇빛을 받아 가지고 이 물질을 반대로 전자를 분리해 가지고 에너지화하는 이제 솔라셀의 유기태양 전지에 적용한 일들을 하셔서, 이제 어쨌든 공액 구조의 물질들이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그 태양 전지에 적용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같이 공동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공액 구조의 유기물을 우리가 전자적 소자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장 그 원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우리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뭐 나뭇잎은 초록색이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보라색이고, 뭐 이런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빛을 요 안에 있는 염료가 그 자기의 공액 길이에 적합한 어떤 가시광선 영역을 흡수하고 나서 나머지 보색을 우리가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염료들은 이런 빛을 흡수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탄소 분자들이 굉장히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다 소실해 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또 빛을 받아서 여기 해서 이제 빛을 여기 할 때 이제 흡수를 해서 자기가 또 진동해서 에너지를 다 손실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흡수는 하는데 빛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간혹 졸고 있으면, 야, 지금 저 나무 속에 있는 염료도 굉장히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흡수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자기의 분자들이 굉장히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소실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이 고등한 사람이 자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뭇잎 초록색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초록색 나뭇잎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자기가 활용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그냥 색깔을 가지는 물질들은 이제 흡수하고 다시 이제 뭐 진동해서 에너지를 손실하거나 그 에너지를 이제 다른 광합성 하는 데 쓰거나 이런 일들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광을 나타내는 물질은 특징이 뭐냐면 흡수를 한 다음에 진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손실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하게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면 진동을 못하게 분자를 잘 설계하면은 흡수한 그 에너지가 다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발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은 보면은 염료이면서 빛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 물질이 어떤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진동하지 못하고 다시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 역이되었던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빛을 내면서 다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빛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미 이러한 원리들은 이런 걸 우리가 형광발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뭐 하얀색 옷이라든지 아니면 하얀색 종이라든지 뭐 우리가 보통 그 주유소에서 주는 뭐 휴지는 형광 휴지라서 좋지 않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안에 형광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죠. 그 형광이라는 물질이 바로 이제 아주 그 청색보다 아까 이제 그 비지블 중에서 제일 짧은 파장이 우리가 청색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에너지인 이제 그 자외선 영역을 흡수해서 조금 진동하고 내어놓는 빛이 아주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하얗게 보이는 그러한 원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러한 데에 이제 이런 형광 염료들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형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반딧불이가 우리가 초록색 빛을 내거나 뭐 심해 장어가 파란 빛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생물학적 형광은 이 반딧불이 몸속에 아까 어떤 이제 염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이제 친구를 만났을 때, 아, 나는 네가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그 염료를 들뜨게 해서 그 들뜬 상태에서 이것이 진동하지 않고 빛으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반딧불이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화학 반응이 이제 이 분자를 들뜨게 해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물학적 형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의 반응열을 빛으로 활용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LED라는 것입니다. 신호등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 물질은 이제 그 무기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런 다트 형태로 많이 만들어져 있게 되고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 에너지가 이 물질 안에 있는 것을 아까 전자여기를 시켰다가 이것이 다시 안정화되면서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가 됐다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빛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전기 발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물들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올레드 디스플레이 원리에서 유기물이 전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들떴다가 우리가 안정화되면서 빛을 내게 되면은 유기물이 그런 전기 에너지에서 발광을 한다라고 해서 올게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이렇게 해서 올레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이 탄소의 공해 구조의 물질이 들떴다가 이제 전기 에너지에서 들떴다가 안정화되면서 빛을 내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올레드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처음으로 상용화를 시켰다. 그래서 2004년에는 이제 외부 착용으로 나오다가 2009년에 이제 우리가 연예인 중에서 뭐 손담비 폰 해가지고 아몰레드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낸 처음으로 나온 아몰레드 햅틱 디스플레이가 2009년에 나온 올레드 디스플레이고요. 이게 점차 발전해가지고 갤럭시에는 모든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지금 채용이 되고 있고 이제 아이폰 8부터 아이폰은 원래 LCD를 썼었는데 이제 아이폰 8부터 이러한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얘기한 것처럼 얇게 만들 수 있고 잔상이 없고 또 이제 옆에서 보면은 LCD는 이제 분자가 섰다가 누웠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이 전부 다 올레드 디스플레이화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게 디스플레이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플렉시블한 이러한 디스플레이로 이제 갈 것이다. 우리가 두루마리처럼 접어가지고 들고 다니거나 이제 이러한 신문지처럼 이제 접어서 들고 다니는 그러한 미래의 디스플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불가능하고 올레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조명 같은 경우에도 조명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순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있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러한 부분이 조명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올레드 디스플레이 형태를 단순화시키면 이게 조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명용으로 이걸 대체하면은 여러 가지 그 수온의 환경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잠깐 조명의 시제품을 보면은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플라스틱을 가지고서 만드는 어떤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커튼에다가 이제 조명의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커튼에다가 바르게 되면은 커튼이 바로 조명이 된다거나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제 뭐 베개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천처럼 이렇게 붙이는 조명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데 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고 또 색깔을 막 우리가 이제 뭐 그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좋아하는 백색과 또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인간 친화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디스플레이를 단순화시킨 거기 때문에 IT 컨버전스한 이러한 형태의 조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올레드 조명이 적용되는 것이 이러한 차량용의 이제 바깥에 이러한 그 등으로 이제 그 굉장히 고가의 차량에서 바깥에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올레드 그러니까 조명을 올레드로 바꾸고 뭐 여기다가는 얼마든지 뭐 여러 문양들을 넣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도 발전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그 굉장히 유명한 스왈롭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색깔을 가지는 이제 염료가 들어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렇게 발광하는 이제 이러한 옷들을 입을 수도 있다. 이제 옷 자체에서 발광하는 이러한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상상을 하면서 어떤 발전을 해오느냐 하는 것 속에 이제 과거에 나왔던 이제 마이너리 리포트에 나왔던 영화 속에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뭐 손으로 터치를 하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이런 영화 속에 있는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기 소재를 활용해서 이런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영화 속 투명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뭐 차량용의 투명 디스플레이로 한다든가 이런 의류 전시용의 투명 디스플레이로 상용화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 리포트에 나와 있는 이제 뭐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2002년에 영화는 나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래서 이러한 유기 반도체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속에서 이런 새로운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일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기물 트랜지스터도 이제 이러한 지금은 이제 실리콘의 무기물 트랜지스터를 쓰는데 유기물 트랜지스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또 굉장한 장점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백플레인이기 때문에 유기물 트랜지스터가 되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이런 걸 붙여가지고 두루마리형의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둘둘 말아서 우리가 피면은 그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뭐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은 차를 지나갈 때 하이패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뭐
차에 다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 칩을 만드는데 이제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뭐 한 개 만드는데 2만 원 정도 이렇게 뭐 단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유기물을 쓰면 굉장히 값싸게 이제 우리가 프린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그 마켓에 있는 모든 그런 포장지에다가 이러한 그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건 계산을 하는데 봉지 그냥 카트에 담아가지고 여러분이 싹 지나오면은 할패스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데에 이제 유기물 트랜지스터를 쓰면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고, 장점은 그거지만은 그 안에 이제 유기물 반도체 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제 누가 샀고 이게 언제 들어왔던 물질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과자를 먹고 껍데기를 길에다 버리면 그걸 딱 찍어보면은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에 함부로 쓰레기를 못 버리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 플렉시블한데 활용하는 연구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2011년에 나왔던 영화 속에서 이제 뭐 이 사람한테 이걸 찍어보면은 이 사람의 이제 뭐 수명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고, 뭐 그러한 영화 속의 내용들이 우리가 그런 칩들이 되면은 이제 다 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제 아바타나 뭐 이런 영화 속에 나왔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이미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그 사람들이 숨쉬고 느끼는 것들을 다 이렇게 그 화면화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고 있는 동안에 제대로 맥박이 뛰고 있나, 이 아이의 지금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이런 그 센서나 이런 걸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우리가 로봇하고 악수를 했는데 이 로봇가 나와 악수를 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땀이나 온도나 맥박이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다라는 것까지 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적용하는 일들이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빛을 받아가지고, 아까는 이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주면은 이것이 빛을 내는데 사용이 되는데, 이 태양전지는 빛을 받아가지고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활용이 되는 연구인데요. 이러한 이제 유기태양전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플라스틱처럼 굉장히 플라스틱처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밖에 거치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솔라셀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가방에 붙인다던가 언제 어디서나 뭐 여러분 차량에 붙인다던가 이제 유비쿼터스하게 이러한 태양 전지를 써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영화 속에서 이미 이제 뭐 우리가 우주에 갔을 때 에너지가 부족하면 여기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농장이라든지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러한 태양 전지를 우리가 필름형으로 부착을 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중하고 듣고 있어요 하는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꼭지님 질문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확인차 여쭤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공액결합 어려워서 찾아봤어요. 공액결합 유기화합물에서 단일결합 한 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어지는 이중결합이라고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길게 해서 도체로 사용한다는 것이 맞는 거죠? 하고 여쭈셨습니다. 네. 네. 그 이중결합이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그것이 전이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뭐 UV에 해당되는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그걸 이제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단일결합이 있는 게 공액이 아니고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교대로 쭉 연결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공액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조가 되면은 사실은 각각의 탄소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p 오비탈들이
다 같이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화학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우리가 공액 구조라고 부르고요.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무한히 길어지게 되면은 아까 이제 전이하는 에너지가 UV 에너지에서 가시광선의 점점 긴 파장의 작은 에너지가 되게 되고요. 그것이 더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실온의 에너지에서도 전자가 전이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에너지가 되어서 도체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자아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탄소 화합물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네요. 왜 탄소가 이렇게 이용이 많이 되는 건가요? 다른 원소들로는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셨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탄소라는 것이 네 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물론 뭐 가장 단순화된 탄소화합물, 메탄, 가스도 있고요. 탄소 2개짜리 뭐 에탄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자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탄소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개의 결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주로 이제 백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탄소 결합이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저분자부터 우리가 고분자까지, 그러니까 탄소의 길이가 쭉 길어지면서 이게 이제 분자량이 작을 때는 기체고, 분자량이 크면 액체고, 분자량이 더 커지면 사실은 이제 고체화까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재로서 쓰기 위해서는 이 길이가 좀 굉장히 길어야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물론 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운데 산소를 두고 산소는 2개의 결합밖에 할 수가 없어서 수소로 연결되거나 탄소로 연결되거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길게 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가지는데, 이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할 수 있으면서 탄소 결합의 길이를 확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탄소의 결합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재료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탄소가 또 원자 번호가 6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가벼운 원소에 속하고요. 이게 이제 석유화학의 기본이 탄소화합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탄소가 작은 거는 기체로 해서 우리가 가스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작으면은 휘발유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 더 크면은 이제 아스팔트나 이런 소재로 쓰고 있고, 이거를 쭉 붙여가지고 같은 탄소인데 탄소 1개짜리 메탄 기체에서부터 탄소가 수십만 개, 10,000개 이상 붙으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사용하고 있는 필름, 농업용 필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분자까지, 이게 탄소의 결합 길이를 확장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재료로서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석유의 기본 물질이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물질들이고, 그걸 확장을 하면은 재료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탄소를 이용한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도 탄소 화합물 이렇게 해서 아마 화학의 이제 큰 하나의 챕터로서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 때 또 하시게 되는 게 이제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교수님. 네. 이번에 장선아님 질문 주셨습니다. 반딧불이 빛이 화학 반응이 생물학적 반응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생물학적 반응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돼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생물학적인 반응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는 제가 사실은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반딧불이 속에 있는 염료가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그 반응의 에너지를 그 염료를 들뜨게 하는데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만든 이런 공액 구조의 유기물이 정기적으로 들뜨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올레드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들떠 있다가 안정화되면서 빛을 내는 원리는 다 똑같은데, 그게 생물학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서 들뜨게 하느냐,
전기 에너지에서 들뜨게 하느냐의 그 차이만 있다. 이제 그래서 같은 적용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 네. 저희가 이렇게 주제가 조금씩 이렇게 교수님 설명하면은 관련된 질문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별했어도 저도 궁금해서 실은 여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혜민님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단점이나 좀 더 연구되어져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저 같은 연구자가 계속 이제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너무 최고다,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아직도 조금 더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올레드가 유기물을 잘 설계해가지고 들떠서 빛을 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청색을 내는 것이 아직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청색을 발광하는 원리도 뭐 형광도 있고 인광도 있고 요즘에 뭐 지연 형광 이런 것들에 이제 다양한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좋은 청색 재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청색을 고효율로 내는 과제가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 요즘에 이제 소부장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올레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청색 소재 개발을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꼭 해결되었으면 하는 어떤 분야로 지금 남아 있고요. 이제 대면적을 또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뭐 LGD의 방법과 삼성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삼성은 굉장히 정밀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작은 화면은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잘 만드시는데 이제 LGD는 이제 큰 화면을 만드는 원리를 이제 또 개발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면적화 시키는 이제 삼성의 정교한 방식으로 대면적화 하는데 시간이 약간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가는 데 있어서는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문제가 아니고 뒤에 있는 이제 백플레인이 또 같이 받쳐줘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한다던가 뭐 접어서 넣어서 다닐 수 있게 만든다던가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어떤 연구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쥐돌이맘 질문 주셨습니다. LED 조명을 사용할 때 가끔 눈에 잔상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올레드로 조명을 만들면 눈에 잔상이 남지는 않는지요?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건 좀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LED는 이제 무기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에너지의 크기가 빛을 내는 에너지의 크기가 조금씩 이제 다 다른 형태이기 때문인데 이제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친화적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는 이제 무기물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밴드도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올레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그 사람이 어떤 오늘은 약간 좀 그 휴식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우리가 이제 조명의 색깔로 전환이 가능하고 또 뭐 이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위기다 하면은 약간 이제 어떤 색깔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LED보다는 올레드가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LED는 제가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오버해서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올레드는 좀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대효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탄소 화합물로 만들어진 재료들을 탄소 분해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이제 올레드 소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잘 안 끊어지니까 얘네들을 잘 끊어지게 이제 가공을 할 때
좀 잘 끊어지는 물질들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만들어진 재료가 잘 쉽게 분해되는 어떤 이제 작용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분해가 되도록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제가 하는 이런 공해 구조의 유기물에도 나중에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어떤 특정한 작용기를 넣어서 쓰고 나면은 다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는 이제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뭐 물에서 녹아서 없어지게 만든다든가 그러한 쪽으로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상희님 질문 주셨는데요. 이러한 올레드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나 원격 의료 분야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겠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자율주행에 있어가지고 올레드는 이제 그 안에 뭐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는 지금 다 들어있는 여러분 뭐 테슬라 차 같은 거 타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뭐 화면 그 내비게이션이 그냥 아예 그 모니터가 하나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안에 디스플레이로서의 역할, 그건 당연히 이제 뭐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차량용 유리에다가 차량 유리를 전부 다 이런 디스플레이화 해가지고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서 차의 화면, 차 앞 자체가 이제 디스플레이처럼 이제 적용되는 그러한 것들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차 안에 적용하는 일들도 연구를 지금 당연히 물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예 올레드를 뭐 자율주행에 활용한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해 구조의 유기물을 이제 잘 설계하면은 이게 이제 그 포토 다이오드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적외선 센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차량용으로 이런 공해 구조의 유기물을 잘 이제 설계를 해서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이제 연구 분야 쪽으로 자율주행에 딱 포커스를 한다면 그런 적외선 센서용의 이런 유기 반도체를 활용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분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디스플레이로서는 그냥 이제 뭐 투명 디스플레이, 뭐 그 화면으로서의 디스플레이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님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으신지 그리고 현재 교수님의 연구 내용이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그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 청색, 그다음에 적색, 녹색, 발광 소재를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효율의 청색 그리고 고색순도의 청색 재료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소재로서의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 청색 발광 재료를 이제 개발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또 개발이 되어서 그게 상용화될 수 있다면 이제 제가 바라는 그 올레드에 적용된 소재를 개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연구실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저희 연구실에 이제 이런 그 삼성 디스플레이 경상대학교 올레드 센터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그 지금 한 거의 10년 정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재료를 개발한 인력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인력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 졸업생들이 그러한 만든 소재가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상용화가 된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그 우리나라의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실로서 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네, 교수님 너무 멋진 연구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댓글과 함께 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질문과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 댓글 당첨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최힐링여행TV님, 굿세븐님, 쥐돌이맘님, 이애련님, 나나란님, 박진희님 이렇게 댓글에 당첨되신 분과 아까 제가 교수님께 질문 드렸을 때 질문 아이디 제가 불러드렸던 분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 이벤트에 응모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문자로 당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금요일에 과학터치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끝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금요일에 과학터치 저희 마지막 회죠. 마지막 회는 2주 후에 11월 26일 저녁 6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